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단독 취재인데요. 지금 이화영이 박성용 검사 청문회에 넣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이화영이가 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마치 뭐 검찰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허위 자백한 적이 없다. 그런 게 조서에 다 남아있고, 변호사들이 그때 서민석 밑에 있던 이한희 변호사하고 또 설주환 변호사, 이번에 정인으로 채택 안 됐지만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정인 채택 안 한 거. 다 이게 변호사들이 입회하에 조서에 사인하고 자백인 게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 자백인 게 다 있는데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이화영이가 막 허위로 지금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화영이 또 기소해야 됩니다. 위증으로 또 기소해야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전부 다 이게 거짓말이니까. 실제 김영태 변호사하고 이제 녹취록도요. 잘 보면 이화영이가 얼마나 말이 오락가락 하는지 말도 안 되는 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거는요. 결국 이화영의 변호인까지도 선임이나 해임, 이걸 이재명이가 컨트롤했다. 정확하게는 이제 김현지, 김동아 이 자들이 컨트롤했다. 이런 이제 취재입니다. 이거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공범자끼리는 절대 접촉이 안 됩니다. 이재명이하고 이제 이화영이는 공범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접촉도 안 되는 거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재명 측에서 이화영의 변호사 선임이나 해임에 관여했다면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공범자끼리 말을 맞추는 엄청난 거예요. 이화영의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여러 명이 선임됐다가 그만두고 선임됐다가 그만두고, 서민석 변호사 쪽에 설주환, 그 다음에 김영태, 여러 명이 뭐 서상윤, 지금 서상윤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접견 전문 여러 변호사들이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임 해임을 통보하거나 관여한 게 이재명이다. 이거는 이제 저는 뭐 명백한 말맞추기 거래입니다. 실제 의심이 가죠. 이화영이 여러 번 자백했다가 부인 백정화 씨가 오가 정신 차리라 하고 막 그때 김영태 변호사가 오가 기피 신청하고, 김영태는 이제 이재명이 대법원 권순일이 할 때 선거법 변호사거든. 민변 창립 멤버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측이 이화영을 돌봐주고 변호사도 뭐 도와주고 이렇게 관여하면요. 이러면 이화영이는 이재명이 꼭두가시밖에 더 됩니까? 얼마든지 서로 말을 맞추고 조작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믿을 만한 변호사 이화영 측의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해임당할 때 김현지한테 통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김현지한테. 그러면 김현지한테 누가 보고했을까요? 아마 이제 그때 접견을 전문한 거는 서상윤 변호사일 겁니다. 서상윤. 근데 그 변호사도 이재명 측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재명 측의 컨트롤 타워는 누구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방송했죠. 김동아입니다. 김동아가 누굽니까? 김동아는 이제 어떻게든 공천을 줘야 될 이재명 입장에서는 꼭 챙길 될 1번이 김동아입니다. 오히려 박균택이나 양부남이나 뭐 여러 개의 변호사 있잖아요. 대장도 변호사들 이건태나 김기표나 이런 사람들보다 1순위로 챙겨야 될 사람이 김동아입니다. 김동아가 형식적으로는 정진상의 변호인이 돼 있어요. 정진상의 핵심에는 형식적으로 정진상의 변호인인데 이재명과 정진상이 연락처가 됐잖아요. 근데 아마 전체 변호를 컨트롤 실무를 한 게 김동아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동아다.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인섭이도 모르죠. 전부 이재명 측 패밀리, 이재명 패밀리
모든 게 변호사 어떻게 선임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왜 다 자기가 챙겨줘야 되거든. 이걸 총괄 취합하면서 총괄 보고받은 게 김동아가 정리하면 김동아가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해줘야지. 아이고 이번에 김용은 어떻게 진술해가 어떻습니다. 정지상에게 어떤 진술해 이걸 이재명이 알아야 다 말을 맞추고 이화영은 지금 이게 어떤 상태입니다. 어느 변호사가 어떻습니다. 이 모든 걸 취합해서 보고하는 변호사가 김동아다. 이렇게 저 여러 번 방송에 생각했는데 또 이게 오늘 단독 취재로 김동아 이름이 또 나옵니다. 아마 이제 이화영 측의 변호사들도 여러 명 있겠지만 그 중에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변호사는 오히려 불리하게 자백해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변호사는 꼭 거짓말 해라. 계속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재명 불만 안 된다. 이런 데 다양한 변호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 변호사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다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김현재한테 바로 보고할 수는 없죠. 아마 이제 요까지 추측 김동아한테 보고를 하고요. 이화영 변호사들이 어떤 변호사는 어떻다, 서민석이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 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동아가 한테 김현재한테 보고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김현재는 김동아 둘이 같이 하면 이재명한테 다 보고를 하겠죠. 하여튼 제가 오늘 취재한 거는 이화영의 수많은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그만둘 때 김현재한테 전화를 받고 사임했다. 야, 이거는 저는 엄청난 일이라 봅니다. 왜 이화영의 변호사에 대해서 김현재가 났을까? 김현재는 누구냐?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김현재는 이제 수석 보좌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최실세다. 우스갯소리로 현지궁 이런 거는 제가 별 관심이 없고요. 김부선이가 이게 옛날에 여자 집에 숨어 있었다 이런 거는 저런 걸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수석 보좌관인데 옛날에 이재명이 조사받으러 오라 할 때요. 의원님 전쟁입니다. 의원님 전쟁입니다. 이 문자를 보낸 거 저는 자작극이라고 보는데 이게 김현지입니다. 성남시에서 이제 올해 시민활동하다가 이재명의 최측근인데 별의별 소문이 다 있죠. 그 김현지가 이화영의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사임을 이야기했다. 야, 이거는 저는 충격적인 보고로 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때 이화영이가 이재명에 보고했다. 이런 자백이 막 언론 보도되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여러 명의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또 박찬대 여러 사람들이 막 그냥 이화영이 친구도 만나고 그때 백정화 씨하고 난리치고 그때 편지 내고 난리쳤잖아요. 이런 거는 이재명 측에서 완전히 이화영의 움직임, 이화영의 변호사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매일 체크하고 보니까 바로 이게 알고 적시적시 이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인 동원하고 지인도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결국 저는 이재명 일당이 거대하게 다 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이 하고 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비도 저는 다 도와주고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신고된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변호사비요 엄청날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변호사가 정진상이는 이근태죠. 배지 줬죠. 그 다음에 김용은 김기표 부천에 배지 줬죠. 지금 이게 이화영은 배치하지 도의원밖에 안 돼. 김광빈하고 김현철이가. 그러니까 이화영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 우리 변호사 좀 챙겨주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대신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 좀 이게 활동할 수 있도록 챙겨주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는 이재명 측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좀 챙겨주라는 말은. 이거는 저는 오히려 검찰이 이화영이한테 해유 협박이 아니고요. 이재명 측이 이화영이 진술이나 모든 걸 감시하면서 절대 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화영을 해유하고요. 있는 겁니다. 정찰이라. 너 여기 검찰에 다 풀어버리면 다 죽는다.
지금 네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 사면 받는 거 외에 방법이 어디 있냐. 근데 9년 6개월에 지금 5억 또 추가됐고 또 북한의 뇌물 111억인데 공범으로 기소되가 세 건이잖아. 이완이 세 건이잖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재명 측에서 회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간에 이거는 제가 믿을 만한 게 이화영 측의 변호인한테 직접 제가 이게 들은 이야기고, 그분이 사임할 때 김현지가 전화 와가지고 사임을, 왜 저희 좀 억울하지, 변호사는 뭐 진실밖에 없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화영의 어느 변호사인지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김현지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는 이게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컨대 추정입니다. 아마 서상윤 변호사나, 왜 적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어요. 변호는 안 하면서 계속 말도 전달해주고 이런 걸 집사 변호사처럼 접견하는 이런 데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동화가 정지상이하고 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변호는 이건태가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변호사 이야기는 추정컨대 김동화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근거가 있다. 왜? 김동화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대문이 말도 안 되게 청년 특구에 완전히 탈락한 사람을 무리하게 룰을 바꿔가지고 배지를 억지로 만들어줬잖아, 서대문에. 김동화가. 그런 게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이 만약에 이화영 측의 변호인 선임을 도와주거나 또 관여하거나 했다면요, 이거야말로 공범장들끼리 명백하게 말을 맞추고요. 지금도 정거를 은폐하는 이런 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 지금 정지상이하고도 공범자잖아요. 절대 접근이나 안 되거든, 변호사 통해서도. 근데 만약에 정지상 변호인도 저는 이재명이 선임해가 배지로 대납한 게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김용의 변호사도 이재명이 선임해주고 배지를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화영의 변호사도 이재명 측이 다 관여해서, 왜? 변호사 통해서 이화영의 입을 막아야 되거든. 이화영의 입을 막아야 되거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가 된다. 이거는 이화영의 변호인 김광민, 김현철 변호사가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화영이가 정인 넣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검찰이 허위로 이재명에 보고했던 자백을 한 적이, 아예 자백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자백한 거는 제가 사전 보고 사후 보고 이야기했죠. 이화영이가 분명히 변호인 입회하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재명이한테 통화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니까 알아서 해라, 또는 쌍방울 도와준다고 분명히 검찰에 진술 있습니다. 녹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퇴임할 때 부지사, 그때도 쌍방울 도와준 거 이야기했다고 사후 보고 사전 보고 다 조서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화영이가 허위로 국회에서 정언했다면 검찰에서는 여러 군데 조서나 또 녹화도 하니까 조서를 이화영을 다시 청문회 위정으로 기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이, 특히 김현지나 김동화, 이재명 측이 이화영의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게 있다면 이 또한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왜? 공범자들끼리 다 말을 맞추는, 그러면서 번복해가지고 오히려 검찰을 역으로 공개하고 있잖아. 지금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김용태 변호사하고 짜집게 하는 게 불법으로 교도소에 녹음한 가지고 검찰을 엄청 공개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검찰이 이재명과 이화영의 유착, 이걸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큰 겁니다. 이 검찰을 공개하는 게 딱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엄청나게 범죄 아닙니까? 이걸 수사해야 됩니다. 이재명, 김현지도 수사해야죠. 김현지를 수사해 보십시오. 제가 단독 정보를 드리잖아. 김현지를 핸드폰 통해서 이화영의 변호사 누구하고 통해서 사임을 통보하거나 관여한 게 있는지, 왜 김현지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화영 변호인을. 이거야말로 위정을 해유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도 철저하게 수사해라. 제가 소스를 주잖아요. 이화영 변호사하고 김현지가 통화한지 통화 핸드폰 너에게나 보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김현지를 수사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이재명 집단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정이라든지 서로 증거인멸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컨트롤 타워부터 철저하게 검찰은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